진현주입니다. 저는 오늘 TR90랑 TR9 강의를 준비했는데 제품의 특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사장님들께 고객에게 하는 대로 왜 빼독을 해야 되고 왜 TR9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분들께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빼독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TR9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오늘 강의 성공했다고 보겠습니다. PPT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이제 몸의 노화도 선택입니다. 선택. 저희가 뉴스킨에서 가지고 있는 에이즐락 기술이 있죠.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먹는 건강기능식품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노화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의 노화도 선택이다라는 제목을 써봤고요. TR90는 구성품이 4개가 있죠. 점프스타트, 핏, 컨트롤, 쉐이크 이렇게 4개가 구성품인데 위에 설명을 써둔 걸 보시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 체지방 감소에 도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돕는 한 끼 식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제품, 뭐 디톡스 제품들과 크게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TR9D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시중에 있는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은 제품이 TR9D 챌린지가 시작되고 나서 7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제가 읽는 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594억 6,428만 원 맞나요? TR9T로 인한 매출액이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코리아에서 커미션으로 주는 퍼센테이지가 35%가 최대치거든요. 뉴스킨은 이만큼을 다 주는 회사인데 그럼 이 매출액의 35%가 얼마냐 봤더니 또 얼마예요? 558억 1249만 8천 원이 커미션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만큼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똑같이 TR9T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커미션 내가 벌어야 되는 거 맞죠? TR9T 천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체크리스트 한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나의 체험 사례가 있는지 TR9T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나의 체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내 가족, 내 지인의 체험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누구한테나 나는 기승전 TR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이 단계에서 yes, yes, yes가 안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내가 뭔가 이 마음 안에서 기승전 TR이야. 모두 다 TR을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매출의 클로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시면 좋겠어요. TR90 이꼬르 빼독 프로젝트다. TR90는 빼독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TR90가 이런 역할을 해요가 아니라 우리 SNS 프로젝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브랜딩이죠. 빼독 프로젝트는 TR90로 하는 건강 찾기의 이러한 전부를 일컫는 브랜딩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빼독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바디버든을 줄이고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에이즐락 기술과 식단으로서 가능하다라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줄 친 거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디버든, 세포의 기능 회복, 에이즐락이 뭔지, 식단은 왜 해야 되는지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단순히 시중에 있는 디톡스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름을 빼독이라고 짓기는 했지만 저렇게 빼독이라는 글자 하나로 보면 뭔가 디톡스 같거든요. 디톡스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고 뭐 세수할 때 물 쓰고 설거지하고 세탁하고 이런 물들이 전부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물은 그냥 바다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건더기들을 건너내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고 약품 처리하고 깨끗한 물을 더 붓고 해서 결국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서 재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화 작업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몸에도 원래 정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해독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어떤 한의사분께서 질문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장이요. 간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포라고 하셨어요, 세포. 세포가 우리 몸의 최소 단위이고 이 세포가 모여서 간도 되고 장도 되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을 이루는데, 이 세포를 띄어서 보면 세포 안쪽으로 독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1분 안에도 아주 많은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독소를 튕겨내는 각도와 이 탄력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인바디상의 위상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되는 거지만 우리가 식생활로 인해서도 독소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몸에 독을 쌓는 요인이 돼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 안에 누적된 독소의 총량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누적돼서 바디버든을 만들고, 이 바디버든은 단계별로, 저기 점선이 보이시죠? 단계별로 증상을 또 일으키게 돼요. 우선 식생활 습관 먼저 점검해 볼게요. 저는 담배는 하지 않지만 술을 잘 먹는 편이에요. 아주 많이 먹었었고 요즘에도 끊지 않고 가끔 먹고 있어요. 커피는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자주 먹는 편이고, 탄산음료도 자주 먹진 않지만 느끼한 거 먹었을 땐 생각이 나고요. 밀가루 음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밀가루로 된 거 국수, 빵, 또 수제비도 있고 과자도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뎅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오뎅도 반 이상이 밀가루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쌀가루라고 하는 것도 반이 다 밀가루거든요. 이런 거 우리 계속 밀가루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턴트라고 하면 자연식이 아닌 건 전부 인스턴트예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치킨, 피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고기는 산성 음식이죠.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 미세먼지는 우리가 마스크 여기만 가리죠? 머리카락에도 달라붙고 피부에도 달라붙어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돌아다녀요. 거기 안에 중금속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감기가 너무 심할 때 약 먹죠. 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 생리통이 심할 때 약 먹죠. 이런 약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머리 감는 샴푸, 입안에 집어넣는 치약, 바디워시, 심지어는 신체의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밀착하는 생리대, 그리고 마시는 물. 에비앙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 안에 플라스틱 조각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이 모든 독소를 우리 몸에 주기적으로 넣고 있다는 말이죠. 원래 내 몸이 하던 정화 기능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는데요. 정화 기능이 할 수 있는 그 한도치보다 너무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체의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감기약만 봐도 약의 그 세기가 굉장히 미친 듯이 유럽 의사들이 봤을 때 경악할 정도의 그런 약을 쓰는 이유가 너무 독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이 배겨서 웬만한 약의 효능이 들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독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정도의 바디버든이 쌓이면 조금 피곤할 수 있고요.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기도 좀 일찍 낫고 쉬어주면 피로도 좋아지고, 2단계 정도가 쌓이게 되면 이제 만성 피로가 옵니다. 자도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거나, 똥배가 나왔다. 똥배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2단계 이상입니다. 그리고 3단계 정도가 되면 이제 몸에 염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입안에 하얗게 허는 거 자주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눈에 염증 자주 나는 분들, 다래끼 나는 분들, 3단계 이상의 독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4단계 정도까지 차면요, 이제 대사가 망가져요. 우리 몸에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돌아가는 이 모든 공정을 기초대사라고 하는데, 이 기초대사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의 공장이 망가져서 오는 게 대사질환이고요. 고혈압, 당뇨, 통풍, 지방간 이런 것들은 전부 대사질환입니다. 더 독소가 쌓이면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켜지고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면역 질환,
그런 거 있죠. 여기 막 대상포진에 헤르페스에 이런 거 많이 자주 나는 분들 있죠? 거의 5단계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단계는 이제 죽는 거예요. 암도 걸리고요. 세포가 이제 다 변이해 가지고 난치성 질환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을 쌓고 있고 독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디버든입니다. 그래서 빼독 프로젝트는 이 바디버든을 한번 걷어내 보자라는 거예요. 바디버든이 세포 건강을 해치는데 세포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 항산화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 영상이거든요. 한 3분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최소 단위는 세포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눈도, 간도, 심장도 이룹니다. 세포 가운데에는 핵이라는 중심 물질이 있고 핵 안에는 염색체,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꺼내어 보면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이유는 세포가 공격받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냐면 대표적인 공격 요소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독소인데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몸의 2%의 산소는 잔류하면서 이렇게 활성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또 술, 담배, 수면 부족, 나쁜 음식의 섭취 등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은 활성산소를 키우고요. 또 미세먼지나 깨끗하지 못한 공기 이런 것들도 이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냐면요. 세포 바깥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들이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싸고 있는 전자를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방어막이 뚫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산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가 필요합니다. 항산화는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조식품이나 음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항산화 물질은 세포 바깥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한꺼풀 씌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항산화 물질이 갖고 있는 전자를 뺏기도록 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세포는 태어났을 때 가지고 태어난 걸로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 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뼈세포는 7년 주기로 새로 태어나는데 처음에 태어난 뼈세포가 있으면 이 7년 주기 동안 내가 하는 식생활 습관이나 이 생활 패턴에 의해서 세포가 보존되거나 아니면 손상을 입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으로 뼈세포가 손상이 되면 7년 후에 새로 태어나는 뼈세포도 똑같은 모양으로 복제가 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습관으로 또 손상이 된다. 더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7년 뒤에 또 태어나는 세포도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이러다가 질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되지 않도록 항산화가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마넥스 모든 제품은 항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드셔도 세포 건강에 도움이 돼요. TR9T는 너무 기본이겠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TR9T에 붙어 있는 에이즐락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 에이즐락이 뭐냐면 제가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설명 보신 항산화에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들어있죠. 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달려 있어서 이 길이가 짧아지면 질병을 얻고 죽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나선형의 염색체를 퍼뜨려 보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이런 그림으로 펼쳐져요. 바로 DNA죠. 유전 정보가 있는 유전자 맵입니다.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젊었을 때 나는 검은 머리가 나게 하는 유전자도 있고요. 나이 들면서 보이는 새치, 흰머리가 나게 하는 유전자도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살이 찌지 않게 하는, 우리 20대 때는 아무리 술 먹고 많이 먹고 해도 지금처럼 살이 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점점 살이 찌죠. 유전자가 동시에 있어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도 주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탱탱하게 유지하는 유전자와 그냥 조금의 손상에도 주름이 만들어져 버리게 하는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유전 정보에는 이 유전자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는데, 에이즐락은 나를 나이 들어 보이게 활동하는 유전자들의 활동을 끄고 다시 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에이즐락 기술. 그래서 우리가 빼독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세포 기능을 뭐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회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젊은 상태로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자, 우리 에이즐락하자라고 하는 게 빼독 프로젝트를 하는 목적이고요. 에이즐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에이즐락은 나이를 잠그다라고 하는 기술인데 세 군데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는 뉴스킨이고요. 하나는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고요. 하나는 스탠포드 의대예요. 유전자에 나를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유전자를 끌려면 어떠한 성분이 필요한데, 그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이고요. 그리고 그 성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지만 작용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맵, 지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라이프젠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그 지도에 맞게 잘 들어갔는지 실제로 임상 실증을 하는 곳이 스탠포드 의대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울이 여기 있으면 부산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라이프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든 자동차든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뉴스킨이고요. 실제로 그 수단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잘 가서 안착했는지를 확인하는, 위성으로 쏘는 곳이 스탠포드 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삼박자가 같이 해서 만들어진 게 에이즐락이고요. 에이즐락이 붙은 TR90, 그리고 또 에이즐락이 붙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근본적으로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기 때문에 세포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식단은 왜 하는 거냐? 그럼 이렇게 좋은 TR90 먹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빼독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 아니 TR 안 먹어도 식단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겠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식단은 왜 하냐? 에이즐락 작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TR90를 먹으면서 이 에이즐락이 유전자의 발현을 바꿔야 되는데, 고기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으면 에이즐락이 역할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효과를 보려고 식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이 끝났고요. 그럼 빼독은 어떤 사람한테 접목이 되면 좋겠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말로는 아유 나는 빨리 죽지 뭐. 그냥 아프면은 그러다 죽지 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속마음 안에 진짜로 건강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통풍 이런 대사질환을 앓고 계신 분, 또 저처럼 아토피로 고생을 했거나 또 대상포진에 자주 걸린다든지, 또 이런 면역 질환들 있죠? 이걸 류마티스 관절염도 면역 질환입니다. 이런 걸 앓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 배 나온 사람, 지금 밑을 쳐다보세요. 배가 나오셨어요? 그럼 빼독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 그리고 임신 준비를 하거나 출산을 하셔서 산후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빼독 프로젝트를 전한다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사람이면 다 빼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빼독을 하시기 전에 고지혈, 빈혈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변비를 앓고 계셨고요. 갑상선 저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벌써 몸에 망가진 신호가 네 가지로 보여졌죠. 네, 빼독을 한번 하고 나서 변비가 완전히 좋아졌고요. 빼독을 하면서 몸이 좀 세팅되고 내가 식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바뀌었더니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지혈 약을 끊게 되셨어요. 빈혈 약도 끊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상선 약의 수치도 줄이게 되셨고 이번에 두 번째 빼독을 이번 해에 하셨는데 갑상선 약을 또 줄이셨어요. 이렇게 대사가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분은 저희 아버지인데요. 고혈압이랑 당뇨약을 드시는데 당뇨 같은 경우 공복 혈당이 250까지 오르셨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달 안에 새로 검사한 결과에서 당뇨 수치가 92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아예 끊으셨거든요. 이렇게 대사 질환이 좋아집니다. 대사 질환이 좋아진다는 건 몸이 똑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또 한 분, 왼쪽에 보이는 어머니는 이때가 빼독 2달 차였는데 60일 때였는데 고혈압 약을 끊으셨어요. 의사가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고혈압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한 일 주일 간격으로 2번 내원을 하셔 갖고 체크하시고 고혈압 약을 끊으셨고요. 그 90일 사진을 못 찍었는데 배가 이제 없어요. 완전 건강해지셨어요. 퍼펙트하게 식단을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분은 통풍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통풍이 좋아지셨어요. 제 사진이에요. 저는 정말 지저분하게도 피부에 앓을 수 있는 질환이란 질환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토피도 있었고요. 건선도 있었고요. 땀띠도 났었고요. 곰팡이균도 나고 정말 저 때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지금은 피부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저렇게 아토피 있는 부위가 없어요. 이렇게 면역 질환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면역 질환이 대사 질환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바디버든 수치가 윗단계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건선도 좋아졌습니다. 팔꿈치 완전 깨끗해졌어요. 여드름 보세요. 여드름도 면역 질환이에요. 독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드름 나시는 분들 본인의 식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자연식이 100%가 아니에요. 염증이잖아요. 특히 나는 여드름이 날 만큼 피부를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이 빼독하는 정도의 식단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아주 건강하게 펄펙하게 아예 뜯어 고친 다음에는 가끔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이나 인스턴트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피부가 금방 아토피가 올라왔었는데 빼독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가끔 먹는 정도로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여드름은요, 균에 의해 일어나는 거지만 모낭염 같은 경우는 완전 염증이거든요. 이런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 무조건 빼독 추천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 사례예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 가족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승전 빼독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확신합니다. 등이랑 코어의 엉덩이 쪽, 복근 이렇게 몸을 잘 쓰지 않았던 부위에 저는 살이 많이 쌓였어요. 특히 등, 옆구리, 뒷구리 이런 데에. 그런데 빼독을 하면서 점차 점차 빠지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며칠 뒤에 프로필 앞두고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요즘 정희승 사장님 그리고 황은평 사장님, 전정현 사장님, 이채미 사장님 보면 너무너무 보기 예쁘죠, 몸이. 이렇게 체중 조절이 됨과 안 됨이 나이를 또 가늠하게 해요. 저 은평 사장님이랑 희승 사장님 비포 사진 보면 32살 안 같죠? 40대 같죠? 지금은 너무너무 훈남이 되셨잖아요, 두 분 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도 빼독이 적합하고요.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임신이 진짜로 됩니다. 임신이 불임인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난임이에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해보면 난자도 정자도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잘 수정이 되지 않고 수정됐다 하더라도 착상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난임의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부부가 빼독을 통해서 90일에서 180일, 그러니까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몸을 준비하게 되면 임신이 잘 됩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살이 잘 안 빠지죠. 특히나 둘을 낳으면 둘 이상을 낳으면 엄마들은 뱃살이 진짜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 오은영 사장님 첫 번째 빼독했을 때 임상이죠. 두 번째 하시고 나서는 완전 O 사이즈가 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임상을 만들어 내신 거죠. 산후 관리로도 너무 좋고요. 에스더 사장님도 원래 말랐는데 출산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던 배가 빼독하면서 들어간 사진이에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위드그룹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5가지 카테고리를 딱 두고 보면 사람이라면 전부 빼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하고 내 가족의 임상을 만들고 내 지인들의 임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해 보세요. 체중 조절, 대사 질환, 면역 질환, 뭐 임신 관리, 산후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때 아, 빼독이 답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자리에서 클로징을 하더라도 기승전 TR이 나갑니다. 지금부터 TR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는 건강이 곧 새로운 부라고 하는 트렌드가 됐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게 돼요. 모든 것, 여행도 그렇고, 뭐 맛있게 먹는 것도 그렇고, 즐기는 것들도 건강이 기반이 돼야 하죠. 그래서 이제는 마르고 이렇게 좀 힘없어 보이는 몸보다는 탄탄해 보이는 몸을 봤을 때 우리가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마른 몸, 탄탄한 몸의 비교 사진을 몇 개 준비해 봤거든요. 서예지 씨 되게 예쁘죠? 김민희 씨도 굉장히 매력이 많은 배우들이에요. 두 분 다 연기도 잘하시고요. 그런데 마른 몸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저렇게 뼈대가 얇고 야리야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최혜원 사장님을 보면서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혜원 사장님도 마르지 않았어요. 필라테스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보세요. 뒤에 나오는 분들.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전 시스타 멤버인 소유도 그렇고 운동을 해서 저렇게 다져진 몸이거든요. 앞에 보이는 마른 몸보다 이렇게 근육질이 보이는 탄탄한 몸이 더 예뻐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비단 여자뿐이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빈이에요. 김우빈 지금 몸매 엄청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몸이랑 이 몸이랑 뭐가 더 좋으세요? 약간 후자를 봤을 때 흐뭇하지 않으세요? 이, 이 몸보다 이 몸이 훨씬 더 보기 좋죠. 건강해 보이죠. 뭐 사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트렌드가 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근육을 좀 알아보자라고 하면 골격근, 인바디상에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건 뼈나 힘줄에 붙어서 우리 체형을 유지하는 근육을 얘기하고요. 속 안에 있는 심장, 소화기관 이런 움직임들, 연동 운동을 하는 데 쓰이는 근육들을 내장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몸에 적정량이 있고 해야 건강해, 체력도 좋고 건강한 몸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바디상에서 표준 이하로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유 없이 잘 아파요. 약골, 허약 체질이 돼요. 근육은 일정량 이상 있어줘야 합니다. 그럼 근육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70%가 물이고요. 20%가 단백질, 나머지 10%가 기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 물 많이 먹으라 그러고 평소에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근육을 늘려주는,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근육은 노화될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하고 영양 섭취하는 걸 하지 않으면 노화될수록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노화될수록 몸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40대 이후에는 10년에 한 번씩 8%씩 감소하고요. 70대가 지나면 15%의 근육이 감소한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되게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외조부모님이 할머니는 TV를 볼 때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니은자로 앉아서 보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리도 쭉 뻗고. 근데 할아버지는 뭐가 기댈 때가 있으면 기대서 주무세요.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지금 나이가 80대 중반이신데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너무 건장한 할머니예요. 이렇게 근육의 쓰임새가 있어줘야지만 나이 들어서도 컨디션이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사진이에요. 이 대퇴부, 허벅지 사진인데요.
건강한 20대 남자와 80대 남자의 허벅지 근육 모양이에요. 굉장히 축소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육을 늘리거나 유지하려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력 운동은 근육을 찢죠. 근육 섬유를 찢어서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찢어진 근육이 더 많이 생길 때 좋은 영양이 들어가서 질 좋은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운동만 하고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그냥 찢어 놓고 상처만 내 놓고 회복이 되는 정도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이 잘 안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영양 섭취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쉬어 줘야 돼요. 오늘 운동하고 같은 부위를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이런 것보다 부위를 바꿔가면서 루틴을 짜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근육이 잘 생성되려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푹 주무시고 계셔야 근육도 잘 생성되고 체지방도 잘 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박자가 맞아야지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발췌한 거예요. 운동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더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운동이 필수가 되겠고요.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걷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운동량을 늘려가라. 근력 운동을 추가함으로써 체력 훈련을 통해 55세 남자는 실제 신체 나이보다 8살 젊어졌고요. 55세 여성은 실제 나이보다 9.1세가 젊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운동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굴을 보기에도 젊어 보이는 거죠. 저는 50대 배우 중에 김성령 씨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분 운동도 잘하고 자기 관리에 탑이잖아요. 몸매가 20대 못지않고 얼굴도 굉장히 어려 보이고 약간 뱀파이어처럼 안 늙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운동은 필수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영양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 좋은 영양으로 나온 게 TR고예요. TR고는 프리 워크아웃 플러스와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 짝꿍으로 나와 있는데 운동 전에 먹는 게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D와 에너지 대사, 우리가 힘나게 해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과라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먹는 포스트 워크아웃에는 운동 후에 근육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양질의 단백질과 그리고 운동하면서 어떤 관절이나 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완화해 주고 산화되는 걸 막아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TR고는 운동하는 사람만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액티브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액티브하게 산다라고 하면 꼭 운동이 아니어도요. 내가 너무 체력이 안 나서 커피 드시는 분들 있죠. 커피 드시는 분들, 카페인 섭취하려고요. 그런 분들 프리 워크아웃 너무 좋고요. 오후에 아니면 오전에 간식으로 포스트 워크아웃 굉장히 좋죠. 달달하고 포만감도 있고 먹었을 때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톱, 피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일반인도 먹어도 되냐? 밑에 네 가지 성분을 조금 이해해 보세요. 비타민 D, 글루코사민, 단백질, 과라나. 여기서 제가 말한 것들이 다 나와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글루코사민 관절에 도움되죠. 단백질 온몸에 도움되죠. 과라나 커피 대신 먹기 좋은 너무 좋은 건강한 카페인이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꼭 운동하지 않아도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TR고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한마디로 근육, 뼈, 관절 영양제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비타민 D랑 글루코사민 때문에 파마넥스에 있는 구미하고 카트리지 포뮬러랑 먹는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비타민 D 구미를 하루 2개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미와 TR고를 같이 먹으면 2개가 넘으면 안 돼요. 그 비타민 D 구미를 4개까지 먹어도 되는데 4개까지 먹어도 되는데 우리 하루에 1번 먹고 있죠.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게 4,000 밀리 뭐 무슨 있어요. IU. 근데 TR고를 먹게 되면 구미는 2개.
평소에는 구미 4개, TR9를 먹게 되면 구미 2개로 제한을 하고요. 카트리지 포뮬러를 드시는 분은 TR9와 굳이 같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라면. 그래서 TR9 먹는 날은 카트리지를 쉬어주고 안 먹는 날은 카트리지를 먹고, 근데 연골이 너무 달아서 빠른 재생이 필요해 이러면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은 쉐이크에도 들어있고 프로틴 파우더 PX에도 들어있고 TR9 포스트 워크아웃에도 들어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먹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 쉐이크는 당연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골고루 영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중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고요. 평소에 체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밥 먹는 거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분들은 프로틴 파우더 PX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운동을 좀 곁들이거나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포스트 워크아웃을 드시면 됩니다. 자, TR9가 TR90랑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이번에 3.3 헬스클럽 32기가 끝나고 이제 33기를 기다리는데 31기의 대상의 체지방률이 7주 차가 9.3%였어요. 7주 차에 우리가 다 이 수상 후보를 봤거든요. 9.3%가 31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2기 대상의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16.2%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헬스를 시작할 때 TR90와 함께 TR9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차이. 체지방률이 빨리 떨어지려면 근육이 500g만 올라도 지방을 감소시킨 것보다 훨씬 많이 체지방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TR9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건강도 챙기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받고, 이번에 그래서 TR9T랑 TR9 세트로 나오는 챌린지 있죠.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보세요. 그럼 결과가 훨씬 더 우수해질 거고요.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을 거고요. 재구매도 정기구매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현 사장님이 강의하시는 거는 뭘 하시더라도 너무 몰입이 잘 되죠. 강의하시는 내내 정말 되게 많이 들은 내용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정리가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은 하나만 제가 여쭤봐도 돼요? 네, 마지막에 그 보여주신 데이터가 네, TR9 출시 이후에 TR9와 함께 TR9T를 복용했을 때 나왔던 결과들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막 6%, 7% 감량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렇게 감량하고 나서 어 그렇게 감량을 하는 것 자체도 대단했지만, 뭐 8%, 9%, 10%그 이상 빠지시는 분들도 물론 안 계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16%, 11%막 이렇거든요. 이게 사장님은 TR9T와 TR9를 함께 복용했을 때 나온 결과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아우, 너무 맞아요. 너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또 운동을 심하게 하신 분들도 아니세요. 계단 음. 오르기 정도 하셨어요. 음. 헬시 대표로 계신 수석님께서 갖고 오신 데이터고, 지금 마지막 기수에서 TR9를 함께 복용하시면서 이런 경이로운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팩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채팅에 지금 퍼센테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고 해서 인바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인바디에는 골격근량이 있어요. 뼈에 붙어서 체형을 유지시키는 근육량, 그게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내 몸에 체형을 유지시키는 근육이 몇 킬로그램 붙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 기름이 몇 킬로그램 붙어 있는지 체지방 양으로 나오고요. 그 두 개의 비율을 보는 게 체지방률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쁘다, 날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체지방률이 23% 이하일 때 아주 날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남자분들은 18% 이하, 15% 이하일 때 와, 몸매 좋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체지방률이 30% 이상, 여자분들 같은 경우 40% 이상, 그러니까 몸의 절반이 기름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10몇 프로씩 다운시킨 거예요. 그렇게 인바디상의 변화가 TR9T와 TR9로 같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킬로그램과 퍼센테이지는 비례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조금만 더 터치해 주시겠어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지방의 킬로그램, 몸무게의 킬로그램, 뭐 체지방의 프로테이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지방과 근육으로 비교하셔 가지고 한 번만 더 터치를 해 주세요. 네. 보통 제가 20 지금 한 6% 정도 되거든요. 제가 26%. 저와 비슷한 체지방률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몸무게는 40 킬로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비율이에요. 내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몇 퍼센트 붙어 있냐, 몇 퍼센트 차지하냐, 내 몸에 몇 근의 기름이, 고기 기름이 붙어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체지방률이에요. 그래서 몸무게가 똑같건 다르건 그냥 자기 몸에 있는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비율로 봤을 때 체지방률인 거예요. 네. 오늘 이해되시나요? 이 데이터를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빼독을 시작하시거나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본인의 몸무게에 굉장히 집착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인바디 상에서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량과 근육량의 대비, 그게 프로테이지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16% 11% 이렇게 감량하신 분들은 내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방과 근육의 그 비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헬스클럽 수석님이시니까 그럼 TR9T가 갖고 있는 TR고와 TR9T 갖고 있는 최고의 어떤 강점은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기름만 걷어내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네. 그렇게 기름만 쏙 걷어내고 기름을 걷어내기 때문에 내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손실은 혹시 없나요? 근손실은 생기고 싶어도 안 생겨요. 어. 생기고 TR9T와 싶어도 안 TR5를 생긴다. 같이 드시면 근육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워만 있는 식물 인간이 아닌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을 쓰게 되고 TR5가 들어가고 TR9T 함께하면 지방이 다운되면서 근육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거나 하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TR9T와 TR5가 얼마나 위대한 제품인지를 우리 현주 수석님께서 최근 마지막 데이터까지 지금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